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10월에 심는 대표적 작물하면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겨울을 지내는 2년생 작물로 텃밭 농부님들이 빼놓지 않고 심는 작물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산성 토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석회를 뿌려서 개량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밥 만들기 순서는 파종 3주 전에 석회를 넣고 밭갈이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후 일주일을 방치해 주는 게 좋은데요. 퇴비와 같이 뿌리면 알칼리성 석회와 산성인 퇴비가 만나 중화되기 때문에 같이 뿌리는 것은 별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종 2주 전에 퇴비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마늘과 양파는 거름을 많이 먹는 다비성 작물입니다. 화학 비료보다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야 작황이 좋고 땅 힘을 높이고 작물 성장 촉진을 위해 잘 발효된 퇴비를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심기 최소 2주 전에 잘 발효된 퇴비를 넣고 밭갈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발효가 덜 된 퇴비를 사용하면 가스가 발생해서 작물이 잘 크지 않습니다. 밭갈이를 할 때 마늘과 양파의 뿌리는 곱게 자라므로 뿌리가 쉽게 뻗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깊게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칼리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작물이어서 파종 일주일 전에는 황산가리, 밀양원소인 붕사를 넣고 밭갈이를 해주시면 품질 좋은 마늘과 양파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밀양 원소가 들어있는 비료는 종묘상에 가시면 4,000원에서 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둑 폭은 100에서 120cm가 적당하며 두둑 간의 거리는 30cm가 적당합니다. 두둑 높이는 최소 15cm가 좋으며 물 빠짐이 안 좋은 땅은 두둑을 20cm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이 뿌리 썩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밥 만들기를 했다면 마늘 전용 유공 비닐로 멀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멀칭을 하게 되면 보온, 보습, 잡초 방지 등 이로운 점이 많이 있고 특히 봄철에 잡초로 인해 애를 먹게 되는데 유공 비닐이 잡초 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멀칭 비닐 전 토양 살충제를 고루 뿌리고 땅을 고른 후 해주시면 고자리파리, 뿌리 응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이 있는데요. 난지역 마늘은 겨울철이 비교적 따뜻한 제주 및 남부 지역에 재배하는 마늘로서 9월에서 10월에 파종하여 겨울이 되기 전에 싹이 올라오며 잎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월동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마늘의 약 80%가 난지역 마늘입니다. 한지역 마늘은 겨울철이 추운 중북부 지방과 내륙 지방에서 주로 재배되는 마늘로 난지역 마늘과 달리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파종하여 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에 들어가 이듬해 싹이 돋아나 본격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한지역 마늘을 일찍 심어서 잎이 돋아난 상태에서 한파가 오면 잎이 얼어 죽기 때문에 마늘 심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밭이 만들어지셨다면 씨마늘 뿌리가 아래로 향하게 똑바로 심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스듬하게 심거나 거꾸로 심으면 마늘 모양이 비대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그 구멍에 마늘을 넣고 심으면 편하십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살짝 뚫어 주시고 근데 여기 땅은 너무 좋아서 굳이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냥 손가락을 사용해서 심어도 마늘이 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 심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밑으로 가게 해서 구멍을 손으로 깊게 넣어줍니다. 한 2-3cm 정도 손가락으로 밀어주시고
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흙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가게 해주시고요. 한 2-3cm 정도 살짝 눌러서 심어주시고요. 홍산 마늘을 씨를 사서 씨마늘을 심었는데요. 홍산 마늘이 다른 마늘에 일반 마늘에 비해서 싹이 훨씬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싹이 나서 벌써 큰 것은 한 10cm 정도 자란 것들이 있고요. 아직 또 자라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마늘이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싹이 안 난 건지 어쩐 건지 한번 손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오, 싹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순차적으로 마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늘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보니까 아직도 싹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나고 있어요. 싹이 나왔는데 비닐 안쪽으로 싹이 난 게 있거든요. 이거를 꺼내 주셔야 합니다. 오, 많이 자랐는데 이렇게 비닐 안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꼭 비닐 바깥으로 꺼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동해 피해가 우려되거나 지역에 맞지 않는 난지형 품종을 심은 경우, 아주 심기를 제때보다 늦게 심은 경우라면 보온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추운 지역인 경우 한지역 마늘이나 홍산 마늘을 재배할 경우 부직포 한 겹 덮어주면 됩니다. 추운 지역에서 난지역 마늘을 재배할 경우와 아주 심기를 늦게 하거나 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을 하게 된다면 부직포 2겹을 덮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지역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한 겹만 덮어주셔도 됩니다. 보온재를 너무 일찍 덮거나 늦게 거두면 마늘은 벌마늘이라고 불리는 2차 생장이 나타날 수 있고, 양파는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직포 알맞은 피복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부직포 피복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12월 상순에서 중순경에 덮어서 이듬해 2월에서 3월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마늘과 양파밭에 부직포를 걷고 해줘야 할 일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오후와 월요일에 비 예보가 있어서 저는 오늘 부직포 걷는 날로 정했는데요. 부직포를 걷고 해줘야 할 일 2가지를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럼 부직포를 걷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직포를 걷고 해줘야 할 일은 바로 추비를 주는 일입니다. 추비 줄 때 이 추비는 복합비료입니다. 추비를 줄 때 고자리 피해 방지를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같이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 밭은 고자리 피해가 그동안 없어서 저는 복합비료만 줄 예정입니다. 전문 농가는 마늘 영양제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복합비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번 정도 주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화학 비료를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한 번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저희 밭에는 잡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지면 분명 잡초가 나올 겁니다. 지금 잡초가 있는 마늘밭은 바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방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잡초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마늘 성장에 방해를 주게 되니 빠른 잡초 제거가 꼭 필요합니다. 부직포를 걷고
두 가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2주가 지나서 이렇게 마늘밭에 와봤습니다. 그때 부직포를 걷고 추비를 주시고 잡초 제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비가 오기 전날에 제가 추비를 뿌렸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수확할 때까지 하셔야 될 일은 2차 추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추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3월 말이나 중순까지 추비를 꼭 해주시고요. 잡초 제거 한 가지 더 잡초가 있다면 잡초 제거를 해주시면 수확하실 때까지 마늘밭은 그대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의 생육 과정을 보면 9월, 10월이 파종기, 10월에서 2월까지는 월동기, 3월에서 5월이 분화 및 비대기, 6월은 수확기입니다. 그중 쪽분화 및 비대 시기를 살펴보면 중부지방 기준으로 하면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이 마늘 쪽 분화기, 4월 하순부터 5월 하순까지 마늘 구근 비대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굵은 마늘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마늘 쪽 비대 시기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굵은 마늘 수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마늘을 캐보면 마늘에 쪽분화만 되었지 마늘이 비대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깝지만 하나를 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의 모양은 아니죠? 마늘이 분화만 되어 있지 아직 큰 마늘로 비대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4월 하순이 되면 마늘은 잎과 줄기가 자라는 성장기는 멈추고 번식을 위한 생식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굵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데요. 마늘 쪽 비대는 10도 이상에서 가능하며 적정 온도는 20도 전후입니다. 마늘 구근 비대를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주기입니다. 5월은 마늘이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 중 봄 가뭄이 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비를 통해서 수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텃밭 농부님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재배하시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한 지역 마늘의 경우 5월 말까지 물을 충분히 주셔야 통큰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은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는 간격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그리고 충분하게 물을 주셔야 마늘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마늘종 뽑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늘은 5월이 되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생식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마늘에 꽃을 할 수 있는 마늘종을 올려 주화를 만들게 됩니다. 즉 주화로 마늘 영양분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마늘종 올라오는 시기와 구근이 비대하는 시기가 일치하므로 적기에 마늘종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구의 비대가 나빠지기 때문에 마늘종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굵은 마늘을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마늘종 뽑는 방법과 잘라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뽑는 방법은 맛있는 마늘종을 각종 요리에 활용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마늘 굵기는 어느 정도 양보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뽑으실 때는 이쑤시개 같은 것으로 마늘에 상처를 내서 뽑는 것보다는 손으로 뽑는 것이 마늘한테는 더 좋습니다. 마늘종 뽑는 방법은 이른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 뽑으면 성공 확률이 더 높고 맨손보다는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뽑기보다는 순간 힘으로 쭉 잡아당겨 준다는 느낌으로 뽑으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더 굵은 마늘을 수확을 원하신다면 마늘종을 포기하셔야 하는데요. 마늘종을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이왕 포기하신다면 일찍 잘라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종이 5cm 정도 나왔을 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잘라주면 그만큼 주화를 만들기 위해 마늘종으로 영양분이 갔을 테니까요. 세 번째로 풀뽑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월동 후 풀뽑기는 수시로 해주셔야 합니다. 풀뽑기는 마늘로 가야 할 양분이 풀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번째로 병충해 관리입니다. 마늘밭에 갈 때마다 고자리팔이나 잎마름병, 바이러스 병 등을 체크하시어 방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늘은 연작을 피하시고 돌려짓기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병충해 방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유기농 재배를 원하시는 텃밭 농부님들은 돌려짓기로 병충해를 최대한 억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월 관리를 잘 하시면 굵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으실 텐데요. 마늘종 수확하는 요령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이 마늘종은 이른 아침에 꼭 장갑을 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종 옆에 발을 마늘 옆에 흙을 밟아주시면서 마늘을 뽑아 당기시는데 마늘을 뽑으시면 안 되니까 마늘종을 하나 붙잡고 한 번에 힘을 주시고 딱 잡아 당기시면 마늘종이 쉽게 뽑힙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늘종 주변에 한 발을 짚고 그 다음에 마늘종 두 손으로 잡으시고 한 번에 뽑으시면 마늘종이 쉽게 뽑힙니다. 마늘종을 이렇게 뽑아주는 이유는 마늘이 아무래도 마늘종한테 가는 영양분을 마늘종을 뽑음으로 해서 마늘한테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마늘종을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종 뽑을 때 이쑤시개로 뽑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마늘에 손상이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으로 뽑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뽑아도 이렇게 마늘종이 잘 뽑히거든요. 너무 파는 마늘종하고는 정말 다르게 싱싱해 보입니다. 마늘은 너무 일찍 수확하게 되면 마늘통이 작고 저장성이 나쁘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벌마늘처럼 통이 갈라지고 상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늘 수확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지 수확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늘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마늘 잎부터 누렇게 마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늘 잎이 벌써 이렇게 끝에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죠. 마늘 잎과 줄기가 한 50에서 60% 정도 마르고 누렇게 갈변할 때 수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늘의 모양을 보고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마늘 수확 시기가 되면 마늘 쪽이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아직 마늘에 골이 생기진 않았는데 마늘에 골이 생기게 됩니다. 마늘이 지금 표면이 되게 매끄럽잖아요. 근데 이제 수확 시기가 되면 이게 골이 생기면서 울퉁불퉁 골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수확한 마늘을 보면 마늘의 골이 선명하지 않고 마늘통이 미끌미끌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을 쪼개서도 보겠습니다.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자, 보이세요? 덜 익은 마늘은 이렇게 마늘을 쪼개보면 마늘 껍질이 두껍고 마늘통은 크게 보이지만 마늘 알맹이는 이렇게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풋마늘입니다.
아직 수확 시기가 덜 된 건데요. 수확 시기가 된 마늘은 속껍질이 얇아지게 되고 알이 굵어지게 됩니다. 아직 알이 그래도 많이 컸지만 그렇게 굵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껍질이 얇아지게 됩니다. 아직 수확 시기가 덜 된 건데요. 수확 시기가 된 마늘은 속껍질이 얇아지게 되고 알이 굵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늘을 더 굵게 하신다고 수확 시기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늘이 벌마늘처럼 갈라지고 마늘 밑부분이 썩게 되니 수확 시기를 잘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늘을 너무 늦게 수확하면 장마 시기와 겹쳐지게 되어 저장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마 전에 꼭 수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늘 수확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꼭 맑은 날 수확하셔야 하고 수확 중 마늘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처가 난 마늘이 있다면 먼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캘 때 흙을 털기 위해서 호미로 마늘을 툭툭 톡톡 치신다거나 마늘끼리 부딪히면서 흙을 털기도 하시는데요. 이때 마늘에 상처가 생기기 쉬우니 마늘통에 충격을 가해지지 않도록 손으로 가볍게 털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늘 수확 15일 전에는 물주기를 하지 마셔야 하며 말릴 때는 직사광선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2-3일 정도 말려주시는 게 미생물 증식을 억제해주고 저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8개월간의 긴 재배를 마치고 마늘을 수확하려고 합니다. 제가 심은 마늘은 홍산 마늘과 코끼리 마늘인데요. 오늘 수확하려고 밭에 나왔습니다. 마늘의 수확 시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마늘의 잎과 줄기가 50에서 60% 정도 갈변될 때와 마늘의 모양이 울퉁불퉁 굴곡진 면이 선명할 때 수확 적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곧 장마철이고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수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마늘 재배하면서 가장 정이 갔던 마늘이 바로 코끼리 마늘입니다. (2년) 전에 코끼리 마늘 주화를 20개 정도 얻어서 주화로 재배해서 작년에 통마늘로 키운 후 올해 드디어 2년 만에 온전한 코끼리 마늘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확하더라도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전부 씨마늘로 저장했다가 올해 10월에 파종해서 우와, 코끼리 마늘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뽑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사이즈가 올해 수확하더라도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전부 씨마늘로 저장했다가 올해 10월에 파종해서 내년부터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꼬박 3년 재배해서 종자를 확보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내의 시간인데요. 지금 하나를 뽑는데 힘이 들어갑니다. 마늘이 양파만 합니다. 지금 옆에 코끼리 마늘 주화가 보입니다. 와, 진짜 다릅니다. 코끼리 마늘을 접한 것은 2년 전 지인이 준 코끼리 마늘 주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공부해보니 코끼리 마늘이 우리나라 토종 마늘이라는 건데요. 1940년대까지 재배되었다가 이후 자취를 감추었다가 미국이 6.25 전쟁 시기 등에 가져간
농업 유전 자원을 영구 반환하면서 2000년 이후로 다시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끼리 마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크고 정말 뽑기도 힘든 이런 코끼리 마늘, 정말 코끼리처럼 마늘, 보통 마늘 사이즈보다 이제 좀 이따가 일반 마늘, 홍산 마늘을 뽑을 예정이긴, 수확할 예정인데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마늘도 이렇게 크고 실한데 이렇게 코끼리 마늘이 옆에 있으니 정말 왜소해 보입니다. 한번 홍산 마늘과 코끼리 마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 왼쪽은 코끼리 마늘이고요. 오른쪽은 홍산 마늘인데, 홍산 마늘도 제법 크거든요. 근데 코끼리 마늘은 그 홍산 마늘의 3배, 4배, 3, 4배 정도 돼 보입니다. 엄청 큰 건 엄청 큽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홍산 마늘을 뽑고 있는데 이렇게 쑥쑥 그냥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볍게 뽑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떠세요? 홍산 마늘도 크고 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코끼리 마늘 뽑을 때 보셨잖아요. 씨름하는 거. 마늘이 그냥 전부 다 굵고 실합니다. 올해 마늘 농사, 홍산 마늘, 코끼리 마늘 이렇게 재배해서 너무나 풍년이어서 수확하는 기쁨이 2배인 것 같습니다. 마늘을 수확했다면 오랫동안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분입니다. 수확한 당시의 마늘 수분은 대략 80% 정도인데요.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수분 함량을 65% 정도가 되도록 건조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수분 함량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연 건조 기준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아파트에서는 양파망에 넣고 베란다에 2개월, 3개월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마늘 드시면서 건조시키면 됩니다. 2, 3개월 이후에는 마늘이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마늘 저장 조건은 습도 65에서 75%의 온도는 4도에서 5도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대부분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는 방법은 통마늘을 쪽마늘로 쪼개서 밀폐 용기에 키친타올을 깔고 그 위에 마늘을 올리고 다시 키친타올을 깔고 마늘을 올려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층층이 쌓은 후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 온도를 4도에서 5도를 유지시켜 주시면 마늘 다 먹을 때까지 싹도 안 나고 썩지도 않게 드실 수 있는데요. 키친타올을 깔아주면서 습기를 제거해주고 냉장고가 서늘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싱싱한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